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협대학이나 금융대학원 등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의견 수렴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생 용역 사업비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생명허브로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인데요. 농협대학이나 금융대학원 등이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교. 전국 회원농협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대학입니다. 500명의 학생과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제법 규모 있는 학교입니다. 작지만은 강한 대학으로서 농협이나 축협의 그 협동적 경영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을 양성해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당장 이전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농협대가 수많은 농업연구기관이 밀집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과의 산학연을 통해 상호 간의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곳 농협대학뿐 아니라 카이스트의 금융대학원도 유치해 혁신도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8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4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만큼 관련 기관의 추가 유치가 시급합니다. 먼저 농업 쪽으로는 국립농업치유원과 간척지 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금융 쪽에서는 전북금융센터를 건립해 카이스트 또는 농협과 대학원 과정의 아카데미 설치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 기간과 전북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24개 과제 형태에 도출했기 때문에 이런 과제 중심으로 이 밖에도 지방행정연수원과 연계한 전세계 개발도상국 지방공무원 연수센터와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한 전기안전실증단지, 국토정보공사와 손을 잡은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구축도 해볼 만한 사업의 하나로 꼽힙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야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31일 저녁 9시 45분부터 풍남문 일대에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축하 공연과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올해 타종 행사는 풍남문 종각 보수로 불가능하지만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꾸미는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새해 카운트다운과 타종 퍼포먼스는 열릴 예정입니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는 전북은 3년 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8.9%로 2019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2029년이면 고령 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의견 수렴 결과가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까지 현장 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28일을 전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교육부 발표 결과와 시도교육청들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시도교육감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충북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관광용 케이블카가 제천에 들어섭니다. 충북에서는 첫 번째 케이블카이기도 한데요. 이 케이블카 사업이 붐이라 할 정도로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습니다. 충북 MBC 임용순 기자입니다. 해발 531m 제천 비봉산 정상에서 볼 수 있는 산과 호수가 그림처럼 어우러진 풍경. 지금까지는 모노레일을 이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케이블카로도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상까지 2.3km의 국내 최장 구간에 10인승 용량의 캐빈 40석대를 갖추는 케이블카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청풍, 과거의 제천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루 최대 12,00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점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덕이 가고 또 농산물도 또 직거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기대가 됩니다. 내년 9월쯤 완공 예정인 이 케이블카는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올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에 힘입어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열풍처럼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이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용역을 최근에 착수했고 단양군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30곳이 넘는 곳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케이블카 개발 발표가 잇따르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운용 중인 전국 20곳의 관광 케이블카 가운데 경남 통영과 서울 남산 등 서너 곳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금 낭비 또 생태적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을 가지고 단절시키는 또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밋빛 기대 못지않게 암울한 전망 또한 교차하고 있는 점은 케이블카 사업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재생용역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종합경기장 재생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모두 삭감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용자 심사를 통과한 뒤 편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롯데와의 협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내년 2월에 재신청할 예정이었던 투용자 심사를 한 차례 늦추기로 했습니다. 죽음의 도로로 불리던 전주 남원간 국도 일부 구간이 4차로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임실군 성수면에서 오수면 사이 국도 17호선 7.8km 구간의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불구불했던 도로 선형도 곧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수에서 남원을 연결하는 나머지 국도 구간은 교차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내년 말에나 확장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정된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초봉 4,500만 원의 정년이 보장된 환경관리원의 인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환경관리원 공채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2명 모집에 448명이 응모해 평균 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76%가 20, 30대 청년층, 53%는 대졸 이상 고학력자였으며 20대 중후반의 형제나 부부, 갓 전역한 30대 장교 등 이력도 다양했습니다. 매번 방학 기간이 시작되면 개인의 필요나 생계활동을 위해 아르바이트라는 중고등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대학생들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필요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부 사업주의 경우 임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하고 사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꼼꼼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뷔페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없이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기로 했지만 정작 통장에 찍힌 금액은 일한 것보다 적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업장은 청소년이 성인들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적은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내년부터는 6,470원으로 적용되는데 이 임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노동자에게는 제도적인 권리 보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평가와 차별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존중과 함께 노동 조건을 살피고 바꿔가는 새해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확정한 21개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에 따르면 기존 5등급 평가를 내년에는 9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정성평가 항목의 객관성을 높이고 전년 대비 개선 수준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기관장의 연봉과 인사상 불이익을 결정하게 되며 임직원의 성과급도 연동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내 60개 건축물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재난위험시설이 정읍 등용 6교 등 60개로 지난해보다 5개소가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이 58개, 2등급은 2개소입니다. 전라북도는 재난위험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9개는 철거나 보강할 예정이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나 재건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기준 도내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5%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돼 있는 42만 4천여 대이며 자동차세는 72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원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686억 원, 특수차가 11억 원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05억 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군산시와 익산시는 16%씩을 차지했습니다. 완주군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다양한 치즈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임실앤 치즈 요리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김아연 기자입니다.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완주군이 아동 청소년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성과도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각 분야별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원광 어린이집 등 군산 시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9군데가 착한 가게 단체 가입했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착한 가게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군산시에 기탁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임실군이 임실읍에 임실앤치즈 요리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임실치즈 음식문화연구회가 운영하는 치즈요리체험관은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치즈 관련 창업 교육도 실시합니다. 치즈 요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임실앤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포도나 사과 등 고랭지 과실을 활용한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한 데 이어 산업화 단지를 조성합니다. 남원시는 사과 수확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재배 기술 교육과 선진 지역 벤치마킹 등을 지원해 농가 소득을 20% 이상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고랭지의 포도와 사과를 와인과 즙 등을 가공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개관 시간을 내년부터 밤 10시까지 연장합니다. 군립도서관은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독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강연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라북도의 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도내 범죄 발생 건수는 30.7건으로 전국 평균 35.6건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으며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의 이 같은 범죄 통계는 지난 10년간 무려 7년 동안 전국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식님 2만 원, 김희자님 2만 원, 노혜란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양은철님 만 원, 이충로님 3만 원, 중앙근방 김병숙님 3만 원, 남원 가방뜰 김진권님 10만 원, 초원덕집 박강기님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남원시 천사랑마트 정현진님 만 원, 남원농협 용남지점 10만 원, 구세당 약국 3만 원, 남원 새마을금고 20만 원, 부안군 용남시장 상인조합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 32만 원, 선비마을 11만 원, 운산마을 41만 원, 송림마을 60만 원,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봉덕마을 3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예술 장르를 모아놓은 우리 땅 우리 소리 공연이 모레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시립예술단의 송년음악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익산 시립합창단이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오케스트라와 협연 공연을 갖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내일 명사들의 이야기와 국악을 함께 즐기는 국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퍼스널 쇼퍼 무료 시사회가 모레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내일 전주 고용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모레 도시혁신센터에서 걷는 즐거움이 도시를 살린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7학년도 대입 정시지원 대면 진학 상담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이 오늘부터 겨울방학 청소년 국악 무료체험 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읍 남고서원은 전통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남고학당 수강생을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7도, 군산 6도 등 5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에서 2.5m,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